먼저 이제 그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좀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은 그거는 제가 보관을 해놓고,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편집을 해서 올리고, 오늘 주제가 이제 나의 공황장애 극복기인데, 어, 요거를 이제 재촬영하는 거예요, 재촬영.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써 있긴 하죠. 이게 뭔 얘기였냐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오토바이를 취미 생활로. 그렇죠? 헬멧 쓰고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어디 앉아서 잠깐 뭐 쇼츠도 촬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뭐 어떤 그 병원이나 그다음에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거를 너무 사실 잘 참아서 그러니까 병원 가도 이렇게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뭐 링게를 꽂던 뭐 수술을 하던 뭐 그런 거에 대한 별로 두려움이 없다. 군대에서도 이제 얼차려 받을 때 얼차려도 잘 받았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 TV에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 김구라 씨라든지 이제 뭐 그 이런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겪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먹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없었던 말이죠. 공황장애란 말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이제 이런 말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공황에 가서 걸리는 어떤 병인 줄 알았다고. 물론 이제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한 거죠. 농담 삼아. 음. 그게 도대체 무슨 병이냐 저게.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불러서 어? 걸리는 병 아니냐. 공황장애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약간 그런 유해 병들이 이제 우리가 힘들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먹고 살만하고 편하니까 그 걸리는 병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뭐 먼저 찍은 영상이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어, 제가 이제 그 사고가 났다 이거죠. 오토바이를 타다가. 어? 그래서 그 사고도 집 앞에서 났다. 집 앞에서. 집 앞에서 나오는데 1톤 트럭이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제가 급브레이크를 잡았다. 근데 이제 ABS가 없는 이 구형 바이크가 제가 바이크가 몇 대가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걸 타고 나갔을 때 이제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이제 ABS 역할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바퀴가 잠기는 거를 방지해 준다. 그래서 안티 락킹 브레이크 시스템이 ABS다. 브레이크를 잘 잡아주는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바퀴가 잠기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게 ABS다. 반드시 ABS는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퀴가 잠기는 바람에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뒤집어졌죠. 그 1톤 트럭이 뛰어드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뒤집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머리로 떨어졌죠, 머리로. 근데 헬멧이 워낙 또 좋은 거를 쓰고 있어서 탕탕 튀기면서 가는데 안락했다. 굉장히 안락하게 갔다. 그런데 이제 머리로 떨어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어깨라고 그랬어요. 어깨 제가 어깨를 딱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깨로 떨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어깨와 이제 그 옆구리와 이제 갈비뼈 쪽, 그 다음에 엉덩이 쪽으로 이제 엉치 쪽으로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다 쓸리고 타박상이 뭐 시커멓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깨로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 어깨와 이 목 사이에 있는 이 쇄골 있잖아요. 쇄골 이렇게 어? 길게 뭐 막대기처럼 돼 있는 쇄골 가로바처럼 돼 있는 거 이게 탈구가 됐단 말이죠. 탈구가. 사람 몸이 그렇게 여러분 그 굉장히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사고가 나서 이제 바닥에 패대기 쳐지면은 그
사람 몸이 나약해요. 그냥 다 부러집니다. 부러지거나 뭐 그냥 탈구되거나 막 이렇게 돼요. 저도 사실은 뼈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뭐 한 30살 이전인가요? 30살 이전까지 제가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 거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뼈 부러진다, 뼈가 탈구된다 이런 경험은 저한테는 없는 거죠. 없는 거.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쇄골이 탈구가 되면서 어깨가 이게 확 돌아가요. 이렇게 앞으로. 어. 돌아가니까 이제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거는 그거는 진짜 이거는 겪지 않는 게 나아요. 진짜 이런 경험은 안 해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사고가 나면은 이 쇄골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장구가 있고 자켓이 이제 보호대들이 있는데 제가 또 그날 공교롭게도 이제 보호대를 안 하고 나간 거죠. 이제 항상 뭐 이렇게 안전장비를 안 하면 또 사고가 나죠. 이렇게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쇄골이 탈구가 됐다. 그래가지고 바닥에 이제 제가 이제 누워 있었는데 저희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 신고해주고 이제 119에 연락을 해줘가지고 이제 앰뷸런스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갔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동네 병원으로 제가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뭐 뼈 맞추면 되는 정도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평소에 이제 좀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좀 동네 근처니까 편하게 가던 정형외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갔더니 이제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다 심각하다 그러더니 이제 MRI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MRI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동네 병원에 MRI가 어디 있어요? CT, MRI 이런 건 없죠. 그냥 엑스레이 정도 있는 거지. 엑스레이. 그래서 MRI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얘기했듯이 저는 뭐 고통도 잘 참고 뭐 MRI 뭐 그거 뭐 찍으면 되지 하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내주는 이제 그 구급차를 타고 이제 가라는 대로 간 거죠. 이제 그거 타고 쭉 갔는데 그 작은 병원에 이제 MRI가 없으니까 어디 이제 가서 찍는데 이런 데를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뭐 거의 수용소 같은 데라고 그랬잖아. 수용소. 그래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냥 거의 허름한데 그냥 장비 하나 딱 가지고 이제 사람들 줄 서 있고 차례되면 들어가서 찍고 뭐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그냥 MRI 뭐 CT 이런 거는 그냥 뭐 편하게 찍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그 MRI가 있길래 이제 누웠죠. 근데 제가 앞서 이제 영상에서는 관짝 같았다, 관짝.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병원을 가면은 장비들이 좋잖아요, 장비들.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입원을 제가 다른 어떤 그 질병 때문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봤던 MRI나 이런 장비들은 좀 좋았어요, 좋았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도 공간이 좀 넓어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장비는 아니었는데 여기는 그냥 완전히 구닥다리 장비를 갖다 놓고 이제 진짜 뭐 구한말 때 쓰던 구한말에는 없었겠지 MRI가 그죠? 예. 하여튼 그런 그 구닥다리 장비를 갖다 놓고 찍는 데니까 뭐 그래도 저는 뭐 그런 게 그다지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제가 찍으러 이제 어쨌든 누워가지고 그다음에 누우면 이제 고정을 하더라고 이제 묶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 뭐 묶든지 말든지 나 한 잠 자고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뭐 1시간쯤 걸린다. 그래서 뭐 알았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거는 뭐랄까요? 들어갔는데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사이는 제가 잘 버텼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근데 갑자기 막 그 자기장 소리가 막 웅웅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MRI 찍어보신 분 잘 알죠? 자기장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린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다른 병원에서나 이런 데는 이제 헤드폰을 준다고 헤드폰. 좋은 음악 소리가 나든지 이제 산에서 나는 자연의 소리가 나든지 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헤드폰을 주는데
아, 여기 촬영 이 기사인지 의사인지 난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나한테 그런 것도 안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만약에라도 좀 힘들거나 그러면은 다리를 좀 들어라. 다리를 들면은 내가 와서 이제 조치를 취해 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쭉 들어가잖아. 이제 장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30분, 40분을 제가 버틴 거죠. 버텼다. 근데 잠이 안 오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와, 30분, 40분 넘어가는 그 사이에 갑자기 몸에서 반응이 오는 거죠. 갑자기 답답한 거죠. 엄청나게 답답하고 내가 마치 갇힌 그런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고 이 프레스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심장이 막 쪼여오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제가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도 항아리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걸 좋아했고 농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제 엄마 아빠 없을 때 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좋아했다. 그러니까 갇히거나 이런 거를 제가 이게 힘들어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 구역 예배를 옛날에 전도사 때 가서 인도할 때 제가 뭘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아파트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때 어린 여자 아이가 이제 같이 탑승을 했다고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서버리더니 거기 안에 있는 불이 싹 꺼져 버리는 거죠. 어? 아니 전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나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갇히는 경험? 그냥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새카매 새카매. 눈을 뜨나 안 뜨나 똑같아. 옛날에 뭐 탄광에 갇힌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 옛날에 탄광의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있으면은 차라리 눈을 그냥 헝겊 같은 거로다가 눈을 이렇게 싸매고 가려야 된다. 그냥 눈을 뜨면은 실명한단 말이죠. 어차피 보이진 않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뭐 한 6,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막 우는 거야, 이제 막. 겁나니까. 어? 그래, 제가 그랬죠, 이제. 자꾸 달래줘야 되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얘가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얘기해주고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찬양을 불렀어요, 진짜로. 같이 찬양을 부르고 한 10분, 15분 지나갔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위에서 문이 열리더니 이제 그 기사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꺼내줬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을 때도 사실은 전혀 데미지가 없었다고요. 전혀 데미지가 없었어요. 뭐 그냥 갇히든 뭐 그냥 잠깐 갇혔나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MRI에서는 이게 갑자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쪼여오고 막 그냥 식은땀이 나고 막 가슴이 너무 그냥 그 뭐예요 눌리고 막 그냥 이에 갇혀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엄청나게. 그러다가 도저히 이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제가 다리를 들었다고. 다리를 한 40분쯤 넘어가는 시점에서 제가 다리를 딱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뭐예요? 와야 되잖아. 이제 그 기사가 와서 이제 뭐 얘기를 좀 한마디라도 해주든지 사람이라는 게 이제 손 한번 잡아주든지 이럴 때 좀 와가지고 얘기라도 들어주면 내가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다리를 들어도 오질 않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어떤 경험이 이제 어?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 딱 톱니바퀴에 물려있던 게 딱 탈선이 돼가면서 뭔가 내 어떤 그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두렵다는 말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제 뇌가 그냥 이 해고를 뚫고 나가고 그냥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냥 막 그냥 부시고 뛰쳐나가고 싶은 막 이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죠. 이러다가는 더 이상 이제 내가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여러분 이제 그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그 기사가 온 거예요. 이 사람 뭐 어디 화장실 갔다 왔는지 하여튼
MRI 틀어놓고 졸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오더니 나한테 아이 좀 더 촬영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촬영을 끝낸 거예요. 아, 이제 너무 화가 나더라고, 진짜, 이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MRI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한테. 촬영기사한테. 기사인지 의사인지.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처음이다. 응? 전 뭐, 제가 뭐, 그때가 MRI 저도 처음 촬영했던 것 같고, CT는 많이 찍어봤는데, MRI는 처음이었던 거니까, 저는 뭐 그런 줄 알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이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 그 관짝 같은 MRI로 이제 들어갈 자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내가 이제 검색을 해봤죠. 이제 핸드폰으로. MRI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검색해봤더니, 아니 세상에 이제 사기당한 것 같더라고, 이게. 어? 너무나 많은 사람이 MRI에서 폐소공포증에 걸렸다, 이거, 폐소공포증에. 어? 실제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MRI에서요, 폐소공포증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아는 병원들은 정말 이거 들어가서 못 견디는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는 심신 안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주사 같은 거를 놔줘요. 아니면 그 장비가 요즘에 신형 장비 같은 거 좀 넓거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압박감을 좀 덜 느끼는 이런 건데, 제가 갔던 데는 이제 구닥다리 장비가 있는 데니까 이제 거의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 막 이런 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MRI 찍을 때 심신이 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요. 폐소공포증 걸린다고. 저는 몰랐죠, 이걸. 그 사람도 이거 딱 그런 게 일반적인 이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나한테 거짓말 한 거지, 일종의.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고 이제 막 자기의 어떤 MRI에서 폐소공포증 걸린 경험담들을 얘기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이게 폐소공포증인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사실은 뭐 그냥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언제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그 베트남 다낭을 이제 여행을 갔거든요. 다낭을. 그 퇴원하고 나서 이제 좀 치료가 된 다음에 한 몇 달 있다가 간 것 같은데, 다낭에 비행기를 타고 딱 가는데 저는 비행기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제가 뭐 옛날에 호주도 뭐 열 한 뭐 2시간, 3시간 비행기 타면서도 저는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 비행기에서 이제 있는 게 저는 뭐 그냥 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 답답하지도 않고, 거기 앉아서 밥 주고 영화 보고 자고 막, 아, 이 비행기 탄다는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사람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나 이런 생각을 안 했죠. 그래가지고 딱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낭으로 가는데, 다낭까지 뭐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뭐 한 4시간인가 4시간 반 갔죠, 그때. 근데 갑자기 한 뭐 1시간 정도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이제 딱 갇혀 있다는 생각이 이제 내 몸에 엄습해 오더니, 갑자기 이게 뭐랄까, 이게 가슴이 쫙 쥐어 짜지면서 이게 너무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쭉 몸이 막 그냥 그 찌릿찌릿해 오는 거죠, 막.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 통제가.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나면 빨리 이 비행기 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성적으로 보면은 비행기 문을 어떻게 여기서 열고 뛰어내려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이 통제가 안 되는 거, 통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견뎌내려고 막 하니까 갑자기 그냥 쭉 그것도 이게 올라가더니 머리 끝에서 이제,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해골을 뚫고 뇌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정확히 그랬어요, 정확히. 제가 뭐 일부러 이게 오버액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뇌가 해골을 뚫고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제는 더 이상 조금 제가 정신을 놓으면 발작할 것 같더라. 발작할 것 같아.
근데 집사람은 옆에서 뭐 잤는지 뭐 그래도 이게 사람이요. 아무리 부부지만은 이 고통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그냥 자기가 이 고통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뭐 잤던지 여하튼 뭐 크게 대단히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게 뭔가 그랬단 말 뭔가. 제가 그때 그 비행기에서 그 경험이 있은 다음부터는요. 제가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를 못 탔다고. 어? 정말 이제는 비행기 그리고 나서 제가 제주도에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제주도 여행 갈 때도 이제 비행기 짧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30분이면 되잖아요. 근데 제주도 비행기 딱 타자마자 제가 뒤돌아 나왔어요. 어? 못 하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이제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밖에 나왔다가요. 다시 호흡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30분이 1초 1초를 세는 거야. 그냥 1초 1초를.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이 편한 비행기에서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 하겠지. 근데 이게 폐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지. 이게 폐소 공포증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공황장애, 공황장애. 예? 나중에 가서 이제 내가 저 의사한테 하도 이게 견디기 힘드니까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진료를 좀 받으려고 갔더니 이게 결국은 공황장애였던 거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의 일종이 이제 폐소공포증이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울증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중증이라고 그러더라, 중증.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폐소공포증이라는 게 항상 저를 이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못 탔다, 엘리베이터도. 제가 이제 지구촌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분당에 거가 이천이 아울렛의 건물 이제 뭐 11층 건물인가요? 그 건물의 꼭대기 한 쯤에 이제 교회 본당이 있다고요. 지구촌 교회가. 거기를 가려면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한 번 엘리베이터가 오면은 또 타야 되니까 막 밀어붙여 해가지고 눌러 타잖아요. 눌러 타. 그때 제가 진짜 그냥 그때 비행기에서 느끼는 그걸 느꼈어요. 죽는 줄 알았다고 진짜로. 이 폐소공포증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항상 이 두렵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긴 터널 지나갈 때 있잖아요. 긴 터널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이제 이게 강박감염이 오는 거예요. 강박감염. 이게 폐소공포증이 또 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인제 터널이 인제 내린천 휴게소 가는 쪽에 터널이 엄청 길잖아요. 거가. 세계에서 제일 긴지 아니면 뭐 몇 번째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냥 한 30분은 터널을 지나가잖아. 거기만 들어가면 제가 그냥 이게 가슴이 조여 오는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사는 게.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먼저인지 폐소공포증이 먼저인지 우울증이 먼저인지 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저한테 느낀 거는 폐소공포증이 온 다음에 MRI에서 이 공황장애가 온 것 같고 의사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보는 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 내 안에 뭔가 이게 정신적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저는 멘탈도 나름대로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교만한 거죠, 사실은. 멘탈도 강하다. 왜냐면 멘탈적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 본, 물론 제가 굉장히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가정도 이제, 제가 좋은 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멘탈이 좋았다. 잘 견뎌냈다. 그리고 뭐 이런 경험들이 없어 봤으니까는 나중에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 행복하게 살았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요. 너무너무 인생이 이제 우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 이게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여러분 TV에서 그런 게 방영이 되잖아요.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여자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이게 참 비참한 그런 사건 사고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갖다가 이제 던지고 자기도 투신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 이런 얘기들이 점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우울하냐? 왜 그렇게 우울하고 왜 저런 짓을 하냐? 여자가 미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공황장애라는 걸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통제가 안 돼, 통제가. 통제가 안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통제가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병이야. 굉장히 어렵다고요. 통제가 전혀 되질 않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정말로 자기들이 통제를 안 하려고 했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 자기가 통제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게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2025년도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한국 땅에 이제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겪었던 이런 경험들을 좀 나누고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하고 정말 이렇게 솔루션을 같이 공유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알게 됐다 이거죠. 성경을 똑바로 보고 성경을 똑바로 보았을 때 이것이 내 인생과 내 몸과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2편에 가서 이제 풀어놓을 거예요. 2편에 가서 풀어놓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 저랑 비슷한 어떤 이런 공황장애라든지 심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중년을 이제 겪고 있는 우리 중년의 이제 뭐예요? 갱년기.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갱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 특히.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남자분들도 많다고 여러분. 요즘에는 갱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된다. 우리의 정신력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2편에서 2편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털어놓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제가 극복하게 됐는지. 과정에서는 뭐냐면 이제 병원을 갔지만 제가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을 먹으면은 약에 중독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을 먹으면 또 반짝하는 건 있는데 또 지나면 또 약간 우울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한 뭐 2, 3일 정도 먹었나. 그 다음부터 약을 안 먹었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저는 물론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 이 공황장애를 겪고 이제 폐송포증을 겪고 우울증을 심하게 알았을 때는 제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전혀 몰랐을 때라고. 전혀 몰랐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 넘은 얘기예요. 10년 넘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게 한 뭐 6, 7년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지가 한 6, 7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전 얘기죠. 전 얘기.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다 했다고요. 그렇게 어떤 그냥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삶을 제가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고를 통해서 저한테 이런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중증의 우울증이 찾아왔다. 1부에서 제가 요까지 얘기 드리고 2부에서 또 제가 이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할렐루야.